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며칠간은 제가 이제 그 수업 영상 틀어드리고 그냥 좀, 뭐 좀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파이데이죠? 금요일이 파이데이. 태산 동명 서일출. 뭐, 산이 울리고 뭐, 막 땅이 흔들거리고 하늘이 움직이고 막 그러더니 쥐 한 마리 나오더라. 소리는 요란했는데 뭐 결과는 없더라. 그게 태산 동명 서일출이죠. 사실은 2월 20일 날 파이코인이 2불에 상장이 되길래 어씨 이거 태산동명 서일출이네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하나 가장 중요한 걸 빼먹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렇고요. 지금은 이 가격에 이제 적응이 됐고요. 리플이 10년에 500배 상승했거든요. 500배. 파이코인도 리플도 제가 이제 그 로그 차트로 해서 그 움직임 보여드릴 텐데 바닥을 기다가 이제 어떤 시점에 확 올랐죠. 파이코인은 확 안 되나? 이게요. 제가 한 7달 전에 이렇게 파이코인은 이렇게 갈 겁니다. 얘네는 암호화폐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지만 뭐 2030년, 2028년 가면 4,000불 가까이 갈 겁니다. 이제 이거 그때 말씀드렸죠. 완만하지만 이렇게 갈 겁니다. 이거 한번 말씀을 다른 앵글에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뭐 현재 가격은 지금 영상 만들 때 1.38불이고요. 바이낸스에 상장하게 되게 되면은 3달러 내지 5달러는 뭐 금세 간다.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면 이건 미국 거래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여력이 더 있어서 5 내지 7달러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큰 거래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소유해야 되는 코인 그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수급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수요와 공급으로 볼 거는 아니고 아무튼 뭐 큰 호가 있는데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가 이제 KYB를 통과하고 지금 이제 파이코인이 구축해 가고 있는 암호화폐 세상에 저 사람들이 적응이 되면 뭐 이렇게 가겠죠. 파이코인의 내재적인 가치 뭐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가면 일단 우리가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파이코인의 장점과 단점, 얘네들이 엄청난 화폐혁명을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화폐혁명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기회일 수도 있고 한번 보자고요. 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로고 차트로 뽑은 그 리플의 가격 현상이에요. 0.00 0.005불 했었죠. 0.005불에서 10배 오르면 0.05불이죠. 그럼 10배 오르고 그다음에 100배 오르면 0.5달러죠. 1000배 오르면 5달러죠. 최근에 3달러 넘었다가 지금 2달러니까 400배 오른 거죠, 정확히. 400배. 그런데 400배 올랐는데 이제 밑에서 그러다가 2017년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점프가 이렇게 됐죠. 점프가 이렇게 됐죠. 근데 뭐 리플하고 이제 리플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리플하고 비교를 해보면 축구 하이라이트만 보고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하고 축구 전체를 보는 사람하고 파이코인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하고 뭐 최근에 와서 파이코인 하는 사람하고 다르듯이 전혀 다른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총 예정 발행 개수가 1,000억 개라는 건 같아요. 예, 그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리플은 이렇게 코어 팀 같이 리플 랩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야
니네는 확실히 어떤 지배주주 같은 리플 랩스가 있으면서 왜 증권이면서 증권 같은 형태를 안 갖춰?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회사가 있어요. 리플 랩스가.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하고 뭐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SEC와 문제가 생기면서 모든 게 연기됐죠. 어떻게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하고 비슷한 그런 업태를 갖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리플하고 파이 코인을 보면 이래요. 총 공급량은 둘 다 1,000억 개예요. 1,000억 개를 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리플랩스 그러니까 경영진이 XRP의 80%를 갖고 있고 가질 것이고 파이코어 팀은 유통량의 20%만 갖죠. 그리고 1,000억 개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리플은 580억 개가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고 파이 네트워크는 72억 3천만 개가 유통이 되고 있죠. 현재 리플 가격은 2.2달러고 파이코인은 1.4달러죠.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 공급량이 너무 크고 웃자고 저쪽은 다 헛소리라는 거죠. 1,000억 개 같아요. 더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진 않았는데 파이코인의 장점은 리플은 이게 해외 송금하는 거, 해외 송금용, 해외 결제용, 송금을 빨리 싸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근데 파이는 그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고자 하는 일이 뭐 사업 영역이 어마무시하게 다양한 거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어마무시하게 다양하고 그게 파이의 장점이니까 파이코인은 10년이 돼서 400배밖에 못 올랐지만 400배, 500배 올랐지만 파이코인은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처럼 몇천 배, 몇만 배 오를 수가 있는 거죠. 리플과는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 그냥 숫자 같은 건 비슷하지만 하는 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리플은 그냥 송금 이런 거잖아요. 결제용. 파이코인은 글쎄 벌려놓은 게 많잖아요. 그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안 마무리될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길게 봐야 되는 거죠. 파이코인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파이의 단점은 뭐냐? 이 얘기는 참 함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여기 이렇게 아 지금 현재는 1.38달러인데 바이낸스 가면 3달러, 5달러 가고 코인베이스 가면 5달러, 7달러 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 없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질까? 전 세계 인구의 70%는 부자라고 할 수 없고 전 세계 인구의 30%는 극빈계층에 속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파이코인이 갑자기 5달러, 7달러 된다고? 이게요, 아무도 안 하는 거거든요. 이 파이코인의 위대함이, 파이코인의 위대함이 사실은, 부자는 하늘도 못 구한다 그랬는데, 정말 금융도 없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 배우고,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다른 암호화폐와는 전혀 다른 거죠. 암호화폐요? 왜 그거 있잖아요. 코린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주린이, 코린이, 불린이라고 아이들이 막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주식을 모르는 어린이, 코인을 모르는 나이랑 상관없이 코인을 몰라? 니네 코린이야. 부동산 몰라? 니네 불린이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무슨 소리냐?
코인은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 리플이건 아는 놈들, 배운 놈들, 지식이 있는 놈들의 게임이었다라는 거. 부자들의 게임이었다라는 거.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금융상품은 무조건 말을 어렵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판사들이 말을 어렵게 쓰고 의사들이 말을 어렵게 쓰고 전문가들이 말을 어렵게 쓰는 게 그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하고의 담을 쌓는 거거든. 그래서 많이 모르면 못 배우면 지식 수준이 낮아지죠. 의식 수준도 낮고. 우리도 의식 수준이 낮을 때 못 살았죠. 파이코인의 최대 단점은 너무나 가난하고 가난한 국가에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부자들이 보기에는 그래, 기특은하다. 그래서 이게 파이 네트워크가 부자들이 아직 붙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초창기에 엄청나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글쎄요, 뭐 2월 말에도 어떤 흐름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그리고 4월 달에 또 어떤 흐름이 있어요. 여태까지 아무도 안 했던 거.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도 부자도 만들어 주겠다라는 돈을 만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안 했던 거. 하긴 했지만 다 실패한 거. 다 실패했다니까요. 아유, 없는 놈하고 사업하지 말고 못 배운 놈하고 동업하지 말라라는 거는 그냥 그렇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제가 파이코인에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냥 가격도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뭐 바이낸스 상장해 봐야 그냥 3불에서 5불 이 정도. 이게요, 참 무시를 못하는 게 여기 가만히 봐보세요. 자, 이게 XRP인데 여기 보세요. 최대 공급량이 지금 580억 개죠. 지금 돌아다니는 게 580억 개죠. 리플이 아주 1년만 놓고 봐도 죽을 쓰다가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이렇게 확 올랐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38%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고요. 가장 적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400배 오른 거예요. 여기 3불 얼마까지 나오면 한 700배 올랐다가 지금 400배 오른 거예요. 근데 리플이 하는 거는 파이코인도 다 하고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리플보다 훨씬 더 파이코인이 앞으로 널리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파이 네트워크는 보세요. 지금 뭐 72억 개밖에 안 돼요. 72억 개. 서큘레이팅 서플라이가 유통 공급이 여기는 서큘레이팅 서플라이가 580억 개. 그런데 파이코인이 가격이 저기 유동량이 많아서 못 올라간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얘는 훨씬 지금 많은데. 아직 인지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얘기도 무시는 못해요. 이게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고 미국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알려지니까, 포가 나니까,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월 14일 날 이제 어떤 거 할지도 어떤 알리기 위해서 트위터에 400만 된 것 같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알리기 위해서 사실 브랜드 알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뭐 물량이 많아서 못 올라간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얼어붙은 가상자산 올해 시가총액 탑 10 중에 리플만 간신히 리플도 38%, 이더리움은
이게 대규모 청산 위험, 가상자산 내 공포 극대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웩더독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선물 시장. 여기 트럼프 대통령 가상화폐 레버리지 직격탄이 이게 2배 뭐 외상으로 2배, 3배, 5배, 10배 이런 사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상장지수 펀드 그 외상으로 사던 사람들이 지금 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도 1.8불 깨졌을 때 야 이거 6불에서 3불 딱 갔다가 50% 정확히 빠져가지고 완전히 레버리지 투자했던 놈들 다 걷어가네. 파이코인 같은 게 가격이 낮을 때 1불에서 2불 가면 100배 오르는 거잖아요. 그냥만 해도. 근데 레버리지로 하면 뭐 10배 하면 1000배도 오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순진해갖고 10년에 500배 오르는 거를 기대하지만 레버리지 해갖고 하루에 500배 벌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털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게 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니까 이게 상장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전도사. 이 사람 회사도 이렇게 팍 떨어졌고 또 이거 로빈후드도 팍 떨어졌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다 왜 떨어졌냐? 선물 투자, 파이도 선물 투자와 현물 투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이 파이스캔.io 여기 보게 되면 그 여기가 지금 OKX 요 비트젯하고요. 비트젯하고 게이트.io에서 물량이 대거 OKX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어 팀도 여기다가 지금 물량을 좀 넘겨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왜 비트젯하고 게이트.io에 있는 물량이 일로 갔느냐? 선물 투자하려고. 선물 투자해서 돈 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빌려줘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 이게 다 지금 선물 투자해서 선물 투자로 그러니까 이불 있음 그러니까 자기 외상 자기 돈에 2배, 3배, 5배, 10배 파이코인은 60배까지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요. 조금만 떨어져도 다 털리지만 조금만 올라가도 대박으로 먹으니까 돈 놓고 돈 먹기에 뭐 엄청 붙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대 물량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고 이런 지금 아까 여기 이더리움 대규모 청산이라는 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지금 나오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이게 선물 시장이 아예 도박이거든요, 도박. 그래서 참 지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암호화폐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저기 빌 게이츠가 얘기한 대로 없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암호화폐는 그런데 파이코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파이코인이 없어지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금융 시스템이 없는 나라의 국민들은 금융의 혜택을 전혀 못 보거든. 그래서 아직은 부자들이 붙지 않는 거예요. 부자들은 정말 너무나 알려진 것 같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가난하고 힘든 230개국의 10억 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아마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서 파이코인 측에서 저는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고 봐요. 3월 14일 날 뭐 해서 3불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3불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가격은 철저하게 통제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아는 이제 좀 연세 드신 분, 세상 살아보신 분들은
3.14불 밑에서는 또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선물 시장으로 아직 살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선물 시장에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뻗지 못하면 다시 꺾이고, 선물은 어떻게 하면요, 선물과 현물은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아요. 흐름이 정해졌을 때 올라갈 때 사서 더 올라가면 팔고, 내려갈 때 팔아서 더 내려가면 팔고, 내려갈 때 사서 더 내려가면 그때 청산하고, 이렇게 완전히 흐름대로 하는 거거든요. 떨어지니까 싸야지 이렇게 절대로 안 해요. 비싸니까 팔아야지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파이코인처럼 지금 이 낮은 가격에서 막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훌라닥거리는 거죠. 그래서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아무튼 파이코인은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화폐혁명을 한다. 그래서 쉽게 평가하기 힘들고 또 쉽게 답이 나오기도 힘들다. 잘 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 없는 사람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 확장 문제에서 어떻게 될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지금 뜻은 분명히 좋은데 그 뜻이 통할 것인가. 대부분 아는 사람들은 안 통한다고 보고, 근데 저는 세상에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된다라고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도 1.4불 막 이러니까 저도 속은 상하네요. 뭐야 이거? 이렇게까지 눌러야 되나? 어떻게 리플보다 더 떨어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가 비트코인도 아니면서 뭐가 60%나 빠져. 60% 얼마야? 60에서 3불 28을 올라가죠.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